자, 6페이지의 2번부터 시작을 할게요. 설명할 거 많으니까 네, 잘 들어주시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2번은 뭐 활용 문제잖아요. 최대 공약 순지, 최소 공약 순지 확인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자, 호준이 얘는 최대 공약수 문제인가요? 최소 공배수 문제인가요? 뭘 보고 알 수 있죠? 그 가능한 한. 맞아요. 그럼 왜 질문하셨어요? 네? 뭐 때문에 질문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9로 나누면 9, 8에 72, 그 다음에 10, 2로 또 나눠져서 2로 나누면 4랑 5. 자, 이렇게 됐죠. 사탕과 초콜릿을 각각 몇 개씩 받냐 그랬으니까 얘가 사탕이죠? 그러니까 사탕은 4개. 그 다음에 초콜릿은 5개. 이게 답입니다. 야, 네가 질문해놓고도 너무 쉬운 문제 질문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야? 그냥 뭐 질문하는 것도 그냥 대충 질문하는 거죠. 한 척 하려고. 자, 5번으로 갈게요. 5번은 가로의 길이가 90cm고 세로의 길이가 80cm인 직사각형 모양의 가능한 한 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도 최대 공약수죠? 네. 그래서 90이랑 80을 최대 공약수로 나누면 얘가 10이고 얘가 9고 얘가 8이죠. 자, 그래서 빈틈없이 붙이려고 한다. 타일의 개수가 몇 개냐? 그러면은 지금 얘가 센티미터인 거예요. 최대 공약수가. 그리고 개수는 얘가 가로의 개수고 세로의 개수여서 두 개 곱한 거죠. 72개. 자, 이렇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니까. 네. 다른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이 방식은? 차윤이 이거 알아요? 넘어갈게요. 8번으로 가겠습니다. 나누기 문제가 또 나왔죠. 어떻게 하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우선 얘 최대 공약수예요? 최소 공배수예요? 최대 공배수는 뭐니? 그런 말은 없어. 네. 뭐예요? 최대 공약수예요. 자,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가장 작은 수가 있어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예요? 아니라고요. 자, 이 나누기 문제는 뭘 생각하셔야 되는 거야? 어떤 수가 얘가 x잖아요? 그러면 90을 x로 나눴냐? 아니면 x를 뭐 90으로 나눴냐? 이걸 구분해야 되는 거야. 그럼 제일 구분하기 쉬운 방식을 얘기할게요. 얘가 로로 돼 있으면 이렇게 x로 나눈 거야. 근데 얘가 를로 돼 있으면 반대인 거야. 이게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자,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얘기를 할게요. 숫자가 크면 무조건 최대 공약수야. 숫자가 1의 자리 한 자리야. 그러면 최소 공배수야. 너무 쉽죠. 그냥 숫자 작으면 최소 공배수 구하시면 돼요. 숫자 크면 최대 공약수 구하시면 돼요. 문제 안 읽어봐도. 얘 숫자가 커 작어. 그럼 최대 공약수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니? 구분할 수 있겠어? 차윤이? 숫자 크냐 작냐로 구분하면 너무 쉽지 않아요? 자,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구분했어. 얘가 최대 공약수인 걸 알았어. 자, 그러면 이제 2가 남으면 어떻게 하죠? 더해요. 빼요. 자, 둘 다 얘기하면 다시 빼요. 뭐예요? 빼요. 네, 둘 다 남으면 최대 공약수일 땐 빼라 그랬어요. 네, 90 빼기 2고 99 빼기 3인 거죠. 그럼 얘는 88이고 얘는 몇이니? 빼면 96이고 그럼 몇으로 나눠요? 8로 나누죠? 네, 그래서 8로 나누면 11이고 얘는 몇이야? 12가 되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8이라는 걸 구했어요. 여기까지도 이해되실까요? 근데 안 끝났어요. 이 문제 어려운 문제거든요. 자, 거기에서 가장 작은 수, 가장 큰 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최대 공약수인 거 알았잖아. 이거에 약수 구하라는 얘기야. 약수가 뭐 있어요? 1, 2, 4, 8이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1이랑 2는 안 돼. 자, 왜 안 될까? 소수여서. 아니, 작아서. 8보다 작아서. 다 8보다 작잖아요. 아, 네, 자. 왜 1이랑 2는 안 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빼도 1이 빼서 나머지보다 무조건 작은 수는 안 돼요. 너 예를 들어서 너 x가 2라고 생각해봐. 2로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나올 수 있겠어요? 안 나오잖아. 2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3이 나올 수 있어요?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은 문제의 말이랑 맞지가 않죠. 나머지가 2랑 3이 나온다 그랬는데 근데 1이랑 2로 나눌 수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수가 얘가 A고요. 얘가 B예요. 그래서 8 빼기 4를 한 거여서 답은 4가 답입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어차피 이거 뭐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식은 알아주면 그냥 그거는 무난한 문제인 거고요. 보통 문제인 거고 지금 얘처럼 작은 수도 구하고 큰 수도 구해라 이렇게 하면 더 생각하셔야 되니까. 최대 공약수 약수 중에서 나머지보다 무조건 같거나 작으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네, 무조건 나머지보다 커야 돼요. 약수 중에서도. 자, 그걸 기억을 하셔야지만 풀 수가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5번, 8번, 9번 해야 되네요. 우선 5번이요. 자, 5번도 최소 공배수가 48이고 두 자연수 A, B의 공배수 중 200 이하의 수는 몇 개냐? 이거 또 누가 질문했니? 이거 왜 질문한 거야? 최소 공배수가 48이라고 대놓고 나와 있는데 공배수가 뭐냐고 그랬으면 48 배수하면 되는 거 아니야? 48 배수하면 뭐 있어요? 얘기해보세요. 배수해보세요. 배수는 쓸 줄 알아야지. 96. 96. 그 다음 144. 오케이. 그 다음 192. 192. 그래서 몇 개야? 4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는 엄청 쉬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여기 한 것 중에서 제일 쉬울 거예요. 이 문제가. 네. 이해되시죠? 네. 이걸 못 풀었다는 거는 이유는 하나죠, 차연아. 그죠?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네, 그거. 지금 문제에서 무슨 말 하는지 아예 모르는 거죠. 네, 이걸 못 푸는 건 그거 말고 이유가 없잖아. 네, 그죠? 최소 공배수에 공배수라고 그랬으니까 공배수를 써야죠. 네, 그렇게 하라고 시킨 문제니까. 자, 8번으로 갈게요. 선생님 이제 어려워지죠. 자, 얘는 숫자 얘를 최소 공배수가 600이니까 나눠야죠. 그래서 x로 먼저 나누죠. 그럼 2랑 3이랑 5가 나올 텐데 얘네들 3개는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게 없네요. 그죠? 그러니까 다 곱하면 되잖아. 2 곱하기 3 곱하기 5 이게 600. 근데 2 곱하기 3 곱하기 5로 하니까 30이었어요. 그러니까 30을 나누면 20이 남네요. 2번이 답이죠. 이렇게 식을 쓸 수도 있어야 되겠죠? 식 쓸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으신 거죠? 네. 이번에 정기평가는요, 엄청 쉽게 낼 거예요. 근데 이것마저 못 푸시면은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니네가 못해서도 쉽게 내는 거야. 원래 우리 반 난이도에 맞춰서 내야 되는데 밑에 반 난이도에 맞춰서 낼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 거를 못 보시면 거의 뭐 무조건 잘 봐야 되는 시험지예요. 이거보다 쉬울 순 없어. 어딜 가도. 네, 아시겠죠? 네. 근데 그걸 못 봤다.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겁니다. 네. 너 얘기하는 거야. 이거 알았어. 너 때문에 그렇게 내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잘 보셔야 합니다. 어려운 문제 하나도 안 낼 거예요. 네. 기본만 낼 겁니다.
아시겠죠? 다들 아시겠죠? 이번 시험 보고 기분이 좋아지시길 바랍니다. 네, 자, 알겠어요? 네. 근데 그걸 마저 어렵다고 얘기하시면 제가 뭘 해드릴 수 있는 게 이제 더 없을 것 같아서. 네. 자, 9번으로 가겠습니다. 9번은 24와 A의 최소 공배수가 120이래요. 네, 그랬을 때 다음 중 A가 될 수 없는 수. 얘는 그냥 하나씩 넣어봐야죠. 그래서 계산하는 거야. 1번부터 할까요? 24랑 5 최소 공배수. 뭐 나눌 수 있는 게 없죠? 그럼 곱하면 120인 거 보여요? 그럼 얘는 되는 거겠지. 2번은 24랑 10. 그럼 2로 나눌 수 있죠. 그럼 얘가 10이고 5고 더 이상 안 나눠지죠. 근데 2 곱하기 12 곱하기 5 하니까 얘도 120이네요? 되는 거라고.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15 넣어보고요. 그럼 이번에는 3으로 나누죠. 그럼 얘는 몇이야? 3, 8. 그 다음에 3, 5. 그래서 이렇게 곱하니까 얘도 120이네요? 되는 거예요. 얘는 24랑 그 다음에 이번엔 몇이야? 25? 얘가 틀렸죠? 나눠주는 것도 없고 곱하면 너무 크죠? 네, 120보다 훨씬 크겠죠?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뭐 빨리 푸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하나씩 확인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1번이랑 7번, 8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1번은 최대 공약수인지 최소 공배수인지 알아야죠. 뭐예요? 1번 문제는 최대 공약수예요? 최소 공배수예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문제예요. 뭘 보고 알 수 있죠? 동시. 어? 뭘 보고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거 보고 알았어요? 처음으로 근데 이거 때문에 그런 거라 그랬어요. 처음으로 다시 만난다 이 얘기가 나오면 최소 공배수다. 자, 그래서 30이랑 45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되겠네. 15로 나눌 수가 있어요. 2랑 3이 됐으니까 다 곱하시면 90이죠, 최소 공배수가. 네, 근데 몇 시에 출발했어요? 9시에 출발했으니까 몇 시가 되죠? 10시만. 3번이 답이죠. 요런 거 낼 거예요. 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답은 3번이었고요. 자, 톱니바퀴 문제. 자, 톱니바퀴 문제는 거의 대부분 최소 공배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최대 공약수 문제도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웬만하면 다 최소 공배수일 거예요. 자, 얘는 지금 유형을 그냥 따로 외우시면 최소 공배수라고 생각하시면 네, 그러면은 6으로 나누죠. 그럼 4랑 5가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는 몇이에요? 120이죠. 오케이? 자, 120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면 A랑 B가 몇 번 회전했냐, A가 몇 번 회전했는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원래대로 계산하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최소 공배수를 구한 다음에 요 A 톱니수랑 B 톱니수로 한 번씩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5고 30으로 나누면 4겠죠.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보니까 이거 객관식이잖아. 그죠? 톱니바퀴 문제에서는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최소 공배수 구했잖아요. 회전수는 반대 거 읽으시면 돼요. 얘가 A였고 얘가 B였잖아요. 그러니까 A의 회전수가 얘고요. B의 회전수가 얘예요. 안 나눠봐도. 알겠어요? 근데 서술형을 쓸 때 꼭 이걸 쓰셔야 되는 거고요. 객관식이니까 이 방식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5번 회전했다. 이렇게 된 거죠. 얘가 작으니까 5번이고 크니까 4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밑에 있는 거 얘 보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죠. 그림이 나와 있잖아. 그지? 얘가 작으니까 더 많이 돌겠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쉽겠죠. 그지? 자, 그래서 7번의 답은 3번. 다음 또 톱니 문제죠? 네. 요번에
그냥 빨리 할게요. 똑같은 문제여서. 6으로 나누니까 3이고 5여서 톱니수가 몇 개냐? 90이죠? 네. 근데 A의 회전수니까 네, 5번. B의 회전수니까 3번이겠죠. 더하니까 5 더하기 3이어서 답은 8. 이렇게 됩니다. 똑같은 문제여서. 독립 문제는 그냥 외워두셔야 되는 거예요. 네, 최소 공배수 문제로. 아시겠죠? 이런 문제 시험에 돼요. 이런 건 내면 쉬운 문제죠. 네, 엄청 쉬운 문제인 거야, 이 문제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준다. 자, 이제 여기에서 9번, 10번, 12번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한 걸 잘 생각해 보시면 최대 공약수인지 최소 공배수인지를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얘는 최대 공약수예요, 최소 공배수예요. 최소. 왜, 뭐고 어떻게 생각했죠? 가장 작은 수. 가장 작은 수? 네, 맞아요. 그걸 생각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느 것으로 나누어도 네, 얘로 나눈대잖아요. 그러면은 x가 앞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쪽 앞쪽에 있으면 무조건 최소 공배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최소 공배수 문제에서는 나머지를 최대 공약수랑 헷갈리시면 안 된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더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20이랑 28을 최소 공배수를 구하시고 2로 나누니까 그냥 4로 나눌게요. 4로 나누니까 5가 되고 7이 돼서 최소 공배수가 140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머지가 3이 있으니까 더하기 3을 이제 해주시면 되죠. 답은 143이에요. 이해되죠?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10번으로 갈게요. 똑같은 문제라 그랬어요. 6과 9를 나눠서 네, 또 가장 작은이라 그랬으니까 최소 공배수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네, 그리고 방금처럼 6과 9로 나눈다 그랬으니까 최소 공배수라고 그랬어요. 네, 김동입니다. 네네네. 아, 네네. 그럼 아무 때나 상관없습니다. 저희 지금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1단원 하고 있거든요. 오늘 2단원 설명할 거거든요. 네네. 네네. 네, 괜찮습니다. 네. 신입생이 있대네. 제가 얘기했죠? 점점 늘어날 거라고. 아마 8명, 9명이 되지 않을까, 나중에는. 자, 10번 다시 그대로 할게요. 최소 공배수인 거 알았으니까 6이랑 9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18이죠? 자, 근데 안 끝났어. 여기에는 아까 거랑 뭐가 달라요? 차이수. 세 자리 자연수라 그랬는데 얘가 세 자리는 아니잖아. 그러면 얘한테 뭘 곱하면 가장 작은 세 자리가 될까요? 11이요? 11? 너무 크지 않아요? 세 자리만 되면 되는 거니까요. 18의 배수 중에서 세 자리 제일 처음에 되는 게 뭐냐 이거죠. 6.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6. 네, 그럼 6을 곱하면 몇인데요? 6일은 6, 8에 40, 108이네. 이게 제일 처음이겠네. 그죠? 네, 18의 배수니까. 자, 그럼 거기에다가 나머지가 2 남았죠? 그러니까 2를 더해주시면 답은 1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9번이랑 10번 이해돼요? 지금 계속 같은 거예요. 그 밑에 물어본 것도 똑같아. 자, 이제 그 다음 12번으로 갈게요. 똑같은 문제예요. 아, 똑같은 문제 아니구나, 12번은. 자, 얘는 좀 달라. 자, 뭐가 다르냐면은 최소 공배수 구하는 건 맞아요. 얘로 나눈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제가 숫자 작으면 최소 공배수라 그랬죠. 근데 아까 거랑 다른 게 뭐냐면 나머지가 아까 전에는 다 똑같은 나머지로 나왔는데 지금은 나머지가 다 달라요, 지금. 근데 방법에서는 차이는 없어. 그냥 요 숫자를 최소 공배수 구하면 돼요. 처음 시작하는 건 똑같아. 그럼 5랑 6이랑 7 나눠지는 게 없죠? 그럼 그냥 곱하면 되죠? 최소 공배수 몇이에요? 곱하면 몇이야? 210. 210이 최소 공배수인 거 확인이 됐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700에 가장 가까워야 된대요. 그럼 배수를 해야 되겠죠? 몇이면 될까요? 4. 3배 하면 몇이에요? 630. 얘한테 곱하기 3을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700에 가깝게 만들었어. 여기까지도 이해됐어요? 자, 이제 마지막. 나머지가 다르다 그랬죠? 나머지가 다를 때 푸는 방법은 뭐냐면 나누는 애랑 나머지랑 봤을 때 몇 차이 나는지를 보는 거예요. 몇 차이 나? 4. 근데 얘랑 나머지랑 보니까도 몇 차이 나? 4. 얘랑 나머지랑 보니까 또 4. 똑같이 4씩 차이 나죠? 네, 이렇게 4씩 차이 나면 이 구한 애에다가 얘는 빼는 거야. 그래서 답이 626이 답이에요.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게 된다. 자, 그래서 최소 공배수 유형은 비슷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르죠? 네. 그래서 그 조금씩 다른 것까지도 알고 계셔야지 네, 문제를 좀 풀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학교에서 테스트 보거나 그러면 이런 문제는 무조건 나올 거예요. 네. 안 나올 수가 없어. 네. 어차피 학교 시험은 안 보지만 당연히 단원 테스트는 할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는 무조건 나오게 되는 문제들입니다. 지금 설명한 건. 자, 그 다음에 16번은 공식 외웠냐 물어보는 문제예요. 공식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숫자 2개 곱한 거랑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 곱한 건 항상 같아야 되거든요. 이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 공식 기억나요? 네. 그래서 식대로 쓰면 60이랑 A를 곱한 거고요. 얘는 6이랑 1260을 곱한 거야. 자, 약분 이제 나눠야 되겠죠. 근데 60으로 나눌 거니까 6은 그냥 나누면 되죠. 그러니까 10이잖아. 10도 그냥 나누면 0 하나 없어지겠네. A가 그러니까 126이 되는 거지. 얘는 공식을 외워야지 쉽게 풀 수 있는 거여서 솔직히 공식을 안 외웠다면 뭘 할 게 없죠. 네, 그냥 틀리게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꼭 공식을 외워주시기 바래요. 다음 17번. 17번은 뭐 봐야죠. 네. 가장 얘가 거듭 제곱으로 나와 있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문제 중에서는 흔하게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죠. 얘네들을 세로로 이렇게 쓰시고, 네. 자, 그 다음에, 아유, 7이 아니고 D인데. 그래서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곱하기 7이 최소 공배수. 2의 제곱 곱하기 5가 최대 공약수네요. 위치를 좀 맞춰서 쓸게요. 네. 곱하기 5를 자리에 맞춰서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그럼 위아래 자리가 맞죠? 자, 먼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건, 자, 지금 최대 공약수는 간단하게 보면 작은 걸 겹치는 것 중에서 작은 거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A가 무조건 뭐여야 돼요? 2여야 되는 거죠. 작은 게 여기 있죠. 자, 그 다음에 최소 공배수는 종류별로 다 쓰는 거였죠? 근데 다 써있네. 얘가 될 수밖에 없겠죠? 네, B도 2예요. 다음 C는 최대 공약수가, 최소 공배수 봐야 되겠네요. 얘가 3이죠? 큰 거 쓰는 거니까 최소 공배수는. D는 자동적으로 뭐예요? 무조건 7분이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이 14. 가장 흔하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네. 식을 좀 저처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확인하기가 편해. 근데 그냥 눈으로 확인하려면 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쓰는 방식을 좀 사용을 해주셔서 네, 식을 써주시면 돼요. 답만 맞았다고 좋아하시면 안 되고 쓰는 방식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18번. 얘가 좀 어려운 문제네요. 네, 얘는 여기 있는 문제 중에서 얘가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 있는 문제 중에서는. 자, 최대 공약수가 10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거를 바꿔서 쓰고 싶으시면 외워놓은 게 있어야 돼요. A를 A 곱하기 G 이렇게 쓴다고 배웠거든요. 이걸 쓸 수 있으셔야지 좀 풀 수가 있습니다. 자연히 하품하지 마시고 또 집중력 떨어지지 마시고 얘가 지금 G죠? 12가 그러니까는 A는 12 곱하기 A라고 쓸 수 있어요. 얘는 그럼 보면 12 곱하기 3일 거고 얘는 그러면 12 곱하기 몇이에요? 7이겠죠? 네, 이제 나눌게요. 당연히 최소 공배수로 나누겠죠? 그럼 얘가 A가 되고 3이 되고 7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다 곱해서 504가 되면 되는 거네요. 어차피 얘랑 얘랑은 나눠지는 게 없죠. 네,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를 구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거 다 곱한 게 504가 되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죠. A 곱하기 3 곱하기 7. 그래서 504.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나눌 수 있는 거 나눠주시면 돼요. 하나씩. 자, 7로 먼저 나눌게요. 그러면은 72예요. 근데 얘랑 얘랑 곱하면 36 아니에요? 그러니까 36의 2배가 70이니까 2겠죠? 얘 무조건 2예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수가 뭐냐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2를 대입해서 곱한 24가 제일 작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수 구했어요. 24예요. 자, 이제 가장 큰 수 해야 되거든요. 가장 큰 수는 뭐냐면 2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네, 얘는 지금 변하면 안 돼. 이 작은 수는 무조건 2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얘네들도 하나씩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A가 2 곱하기 3 곱하기 7이어야 되는 거야. 자, 요게 이제 좀 어려운 얘기여서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계속 나눌 수는 있죠? 2 곱하기 3 곱하기 7이면 3으로도 나누면 얘는 2 곱하기 7일 거고 얘는 1일 거고 얘가 7이 되는데 또 7로 나누죠. 그럼 얘는 2가 되고 1이 되고 1이 되겠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그러면 니은자로 곱할 거잖아? 그럼 다 곱하면 504 나와요. 왜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이렇게 곱하면 504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큰 수는 2 곱하기 3 곱하기 7 곱하기 12 한 거예요. 계산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곱하니까 몇이야? 42 곱하기 12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4, 8, 2, 4. 그래서 가장 큰 수는 504입니다. 안 끝났어요. 두 개를 더하래요. 네, 그래서 답은 504 더하기 24니까 528. 이게 답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어렵죠? 이런 거는 위에 반 애들도 못 풀어요. 잘. 네. 많이 틀리는 문제입니다. 쓰실 분들은 잘 써주시고요. 됐어요? 네, 넘어갈게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뭐 해야 되니? 여기는 없네요. 13번, 10, 14, 15, 16. 네, 이렇게 하면 끝인 거죠? 네. 그러면 먼저 10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10번 이거 좀 자주 나오긴 하는데요. 자,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최대 공약수냐 최소 공배수냐를 먼저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최대 공약수예요? 최소 공배수예요? 최소가 왜요? 왜요? 최소라는 말이 있어서. 최소라는 말이 있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는 최대 공약수 문제야. 왜 최소라는 말 때문에 이제 낚이면 안 돼요. 네. 이 말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요. 여기서는 누가 봐도 이 길이를 지금 나누고 있지 않아요? 나누기의 의미가 있는 거야. 네. 지금 나무 심으려고 지금 칸을 나누고 있잖아요.
네, 나누기잖아요. 그럼 최대 공약수. 약수가 나누기의 의미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셔야 되는 거고, 이 문제 좀 잘 들으셔야 돼요. 개수 세는 문제여서. 자, 48이랑 30을 최소 공배수를 최대 공약수를 구할 거니까 6으로 나누면 6, 8에 48이고 6, 5가 돼서 길이가 6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로를 8칸으로 나누란 얘기고 세로는 5칸으로 나누란 얘기예요. 자, 그럼 8칸으로 나눌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이렇게 나눴어요. 가로는 5칸이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나눴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이제 세는 방법을 얘기할게요. 어떻게 셀 거냐면 그림을 좀 확대해서 보면 뭐 하나씩 몇 개 안 되니까 다 세셔도 뭐 상관은 없겠죠. 네, 점을 다 세시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심는 거니까. 근데 이제 보통 세실 때에는 이런 식으로 세면 돼요. 여기서도 이렇게 세면 돼요.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세면 되고 여기서도 이렇게 셀 거예요. 그러면 점이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방금 구한 얘가 점의 개수인 거예요. 이렇게 세면은 하나, 둘, 셋, 넷, 5이죠? 그래서 이게 5개인 거죠. 근데 여기도 8개고 여기도 5개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 더하면 답이야. 답은 26구. 이렇게 푸시는 게 세기가 가장 쉽습니다. 자, 얘는 세는 거는 좀 그냥 세줘도 되지만 이게 개수가 많으면 세기가 힘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런 방식으로 꼭 세신다는 거를 방법을 좀 봐주세요. 입학하는 애가 이름이 뭐야? 정재은? 자, 그래서 4번이 답이 됐어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네, 유형을 외워두셔야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자, 그 다음 1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3번은 제 자연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여라. 뭐 아까 했던 거랑 뭐 거의 똑같네요. 2의 a제곱 곱하기 3의 제곱 2 곱하기 3의 b제곱 곱하기 5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의 c제곱 그랬더니 최소 공배수가 2 세제곱 3 4제곱 5 제곱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확인을 해볼까요? c는 몇이어야 돼요? c는 뭐여야 돼요? 졸려? 네 정신 차려. c 뭐여야 돼요? 2. 2여야 되는 거죠. 네, 어차피 지금 큰 거 써야 되지. 얘는 무조건 큰 거 써 있어야 되잖아. 그럼 B는 몇이어야 돼요? 4. 4여야 되죠. 그 다음에 A는요? 3. 네, 3이어야 되죠. 지금 큰 게 다 이 자리잖아요. 그죠? A, B, C를 다 구했는데 우리가 구하는 건 뭐야?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제일 작은 것만 골라야죠. 예. 제일 작은 거 여긴 뭐야? 예. 제일 작은 거 여기는 뭐죠? 5. 그러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최대 공약수가 되는 겁니다. 곱하니까 몇이에요? 90이죠? 네. 90인데? 2. 그 다음에 세 자리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A가 될 수 있는 게 세 자연수의 최대 세 자리가 아니라 세 자연수의 최대 그럼 맞는 거 아니야? 뭐가 잘못됐지? 2 맞죠? 3은 5가 아니네요. 잘못 봤다. 5는 하나뿐이 여기 없었네요. 5가. 네. 여기 5가 없죠? 지금 5는 안 돼요. 잘못 봤네. 그러면은 네 곱하면 18. 네, 여기 답이. 자 이렇게 해서 최대 공약수 구하시면 되고요. 다음 14번은 이제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분자 보고 해야 되죠?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 분모는 최소 공배수. 쓸 때는 최대 공약수분의 최소 공배수. 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죠. 바로 계산할게요. 55, 20 최대 공약수니까 5로 나누면 11, 4. 그래서 G는 4고요. 그 다음에 42, 27 무엇으로 나눠야 돼? 3으로 나누면 얘는 1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9가 되고. 네, 더 안 나눠지죠? 네, 그러니까 얘를 곱해야 되니까 3 곱하기 14 곱하기 9예요. 아우, 숫자 왜 이렇게 커? 자, 그러면은 27 곱하기 14요. 4, 7에 28. 4, 2, 8. 7, 2. 그래서 378. 이렇게 됐어요. 자, B분의 A는 그래서 4분의 378이고요. 더하라 그랬으니까 300 더하면 몇이니? 4를 더하면 382? 답 없는 거 아니에요? 나 뭐 잘못 구했나? 아, 여기 4가 아니고 5인데 왜 4라고 썼나? 죄송해요. 최대 공약수가 5죠? 얘죠? 네, 4라고 썼네. 죄송해요. 5번이 답이겠네요? 그지? 얘랑 얘랑 더하면 네, 5번이 답입니다. 숫자를 잘못 봤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 더 때려. 그냥 뺨 더 세게 때리라고. 네. 보통 정신이 뺨보다 번쩍 그냥 들게 때리란 말이야, 차연아. 보통 이렇게 때리지 않나? 네. 너무 약하게 때리잖아. 자기를 너무 아끼시는 거 아니에요? 세게 때리면 아파. 그래야지 잠이 안 그 오지. 정도 들었대. 저 정도 봤어요? 이거보다 더 세게 때려야 돼. 아니 그러면 안 아파. 자, 보셨죠? 네. 이거 아까 했던 톱니 문제네요. 빨리 할 거 넘어갑시다. 네. 나누면은 6으로 나누니까 6이랑 7이 돼서, 네. 얘가 A, 7, 얘가 B, 6, 7 빼기 6이니까 1, 네, 이렇게 됩니다. 톱니 문제가 벌써 세 번째네요, 오늘. 이제 할 수 있겠죠? 네, 이 문제는 세 번이나 얘기했는데 할 수 있어야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최소 공배수 문제죠? 가능한 한 적게라고 나와 있어서. 네, 그래서 8이랑 9랑 10이랑 최소 공배수를 구하시면 되는데, 먼저 2로 나누죠? 그러면은 4로 먼저 나눌까요, 그냥? 4로 나누면 2랑 네, 9랑 3이 되고요. 3으로 나누면 2랑 3이랑 1이 되죠. 최소 공배수는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몇이야? 72? 자,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최소 공배수가 70인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방식이 있죠? 네, 개수 구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72를 8로 한번 나누고 72를 9로 한번 나누고 72를 12로 한번 나눠서 그 나온 숫자를 얘는 9죠? 그 다음에 얘는 나누면 8이죠? 얘는 나누면 6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9 곱하기 8 곱하기 6을 해주셔야지 꽉 채울 수 있는 블록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72 곱하기 6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6이 12에 6, 7에 42, 432.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문제예요. 얘는 흔한 문제예요. 네, 이 문제는 가장 최소 공배수에서 활용 문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네, 이 방식은. 그래서 저희가 우리 1월달에 정기평가 봤을 때 이 문제 냈었다 그랬어요. 다 틀렸다 그랬고. 네, 이 문제 냈는데.
또 낼 거야. 네, 아시겠죠? 이번에도 응? 냈어요. 이번에도 네, 또 낼 거라고요. 네. 알아야 되는 문제예요. 가장 대표적인 문제라니까, 저 문제가. 네, 알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얘기를 해봤고요. 오늘 설명은 이제 다 된 거고요. 자, 진도 나가야죠. 네, 빨리 마시고 오세요. 자, 정수와 유리수. 자, 이거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은 배운 게 자연수뿐이 없는 거야, 아직까지는. 자연수만 배우신 거고. 근데 자연수는 뭐가 있었어요? 1이랑 소수랑 합성수 이렇게 하면 자연수가 되는 거였잖아요. 네, 자,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고, 이제 자연수는 또 이제 뭐라고 배워요? 0이랑 그 다음에 음의 정수, 양의 정수. 네, 위에는 양의 정수.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얘네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정수.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0은 자연수는 아니다 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정수는 또 다시 정수가 더 큰 게 유리수인데, 유리수는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 아닌 유리수가 있는데, 정수가 아닌 소수하고 유리수가 그쵸, 분수랑 소수를 나타낸다. 외워주셔야 되는 내용이니까요. 이건 뭐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거니까. 네, 그냥 저는 정리만 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양수랑 음수가 나오는데, 양수라는 거는 플러스가 붙어 있는 자연수, 분수, 소수 다 플러스만 붙어 있으면 양수라고 해요. 양수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양의 유리수를 줄여서 양수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음수는 그러면 뭐겠어요? 음의 유리수를 줄여서 음수라고 하고, 당연히 음수는 분수, 소수, 자연수 다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는 양의 유리수에는 플러스를 안 붙여도 돼요. 그냥 2라고 써도 앞에는 뭐가 있는 거야? 플러스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네, 생략한 거죠, 플러스를. 그래서 플러스는 생략이 가능하다. 근데 마이너스는 생략할 수 없죠.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지를 좀 더 집중해서 봐주셔야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네, 뭐 그렇게 막 적을 건 없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수인지 음수인지 구분하는 말들이 있죠. 영상, 영하, 지상, 지하, 증가, 감소. 그리고 그 옆에 겁나게 많이 써있죠. 네, 이익, 영상, 위, 지상, 해발, 상승, 증가, 수익, 미래, 초과, 흑자, 과잉. 그 다음에 옆에는 손해, 영하, 아래, 지하, 해저, 하락, 감소, 지출, 과거, 미달. 네, 그 다음에 미달이라고 하나? 미만이라고 하지 보통? 네. 적자, 부족. 모르는 단어 있어요? 잘 모르겠다. 나 이 말 생전 처음 듣는다. 자, 네. 이 말 중에서 있을 수 있어. 전부 다 들어본 말. 들어봤어요? 예. 다른 반 애들은 지문 많이 했는데. 저 흑자. 네, 흑자. 네. 이게 적자는 들어봤어요? 네. 적자의 반대가 흑자예요. 적자는 자기가 손해를 본 거고, 흑자는 자기가 이득을 본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없어. 내가 1,000원이 필요해. 그래서 차윤이 너한테 1,000원을 빌렸어. 근데 차윤이 네가 나한테 빌려줬으니까 대신에 갚을 때 100원 더 보태서 갚아. 이렇게 하면 너가 1,100원을 받겠지? 그러면은 100원이 더 생겼잖아요? 그게 흑자. 이해되시죠? 근데 내가 너한테 1,000원을 빌렸어. 근데 내가 돈이 없어. 그래서 900원뿐이 없었어. 900원을 갚았어. 그럼 넌 1,000원을 빌렸는데 900원을 받았죠? 그러면은 100원이 손해죠? 그게 적자. 그때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200만 원을 빌려드렸거든요. 네. 아버지께서 2배를 빌려주신대. 2배로 그건 갚아주신대. 엄청난 흑자죠. 네, 자, 그건 엄청난 흑자죠. 자,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자, 넘어갈게요. 문제 안 풀어요. 여러분들이 푸실 거예요. 네, 이거 제가 풀 거 아닙니다. 하나도 안 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수.
정수는 아까 얘기했듯이 양의 정수, 음의 정수, 자 이렇게 구분을 하고 0까지도 정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라고 하고 양의 정수는 플러스 붙어 있는 자연수,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붙어 있는 자연수. 네, 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리수. 유리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건 다 유리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예를 들어 그럼 자연수도 유리수냐 이렇게 생각하면 자연수도 유리수죠. 왜?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2분의 4, 3분의 6, 4분의 8 다 약분하면 2죠. 그럼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약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수도 원래는 다 분수인 거다. 자, 이거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이해되시죠? 분모에 0이 들어가면 얘는 뭐라 그랬어요? 분모에 0이 들어가면 뭐죠? 0. 얘는 수가 아니에요. 아, 네. 2분의 0은 뭐예요? 이게 0인 거죠. 의미 계속 얘기했죠. 2분의 1이라는 의미가 뭐야?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두 개를 선택했다는 얘기니까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모가 0인 건 수가 아닌 거고 두 개 중에 선택을 안 할 수는 있죠. 네, 그러니까 얘는 0이 돼서 유리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분모만 0이 아니면 된다. 자, 그걸 좀 유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한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분수소수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어요. 다 분수소수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유의해 주셔야 될 건 이렇게 써 있더라도 약분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약분이 되면은 그러면 양의 정수, 음의 정수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제마다 약분을 꼭 확인하셔라. 자, 그리고 뭐 여기 밑에 보시면 대분수 같은 거는 이제 앞으로 사용할 일 없다 그랬어요. 네. 무조건 가분수로 쓰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진분수나 가분수로 사용을 하셔야 된다. 여기 나와 있는 거 이런 거죠? 2분의 6은 약분하니까 플러스 3이죠? 네, 이런 거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아니다. 네, 이런 거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풀진 않을 거예요. 네, 유의할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설명은 다 됐어요. 설명이 빠르죠? 제가 빨리 설명하고 이유는 빨리 계산하는 거 설명해야 돼서 하는 거예요. 계산이 더 중요하잖아요. 네, 쭉쭉 설명할 거예요. 자, 이제 수직선과 절대값. 자, 절대값이 나왔네요. 절대값 뭔지 이제 알아요? 절대값이 뭐죠? 그 짝대기 두 개 있고. 그래. 짝대기 두 개에 긋고 그 안에 숫자를 넣죠. 의미는 뭐야? 절대값의 의미. 나오면 다. 응? 그 나오면 그냥 다. 응. 양수가. 그래. 그 얘기인데 그게 뭐 얘기하는지는 모르시는 거고 자, 얘는 항상 거리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길이, 거리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절대값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앞으로 두 발자국 가고 그래도 두 칸 갔죠? 뒤로 두 발자국 가도 두 칸 간 거잖아. 그 거리를 나타낼 때 절대값을 사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수직선이 나오죠. 그럼 수직선의 가운데는 항상 기준이 뭐예요? 이 자리는 0이죠. 0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뭐예요? 양수인 거죠. 0에서 왼쪽으로 가면 음수인 거죠. 그래서 숫자를 쓰실 때는 여기가 0이면 1, 2, 3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뒤로 가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유의할 게 뭐예요? 음수일 때는 숫자만 봤을 때 작은 숫자가 더 큰 거다. 왜냐면 이 점이 오른쪽에 있을수록 더 큰 거야. 네, 아시겠죠? 수직선에서. 네, 그래서 이런 크기를 확인할 수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랑 누가 더 크냐? 그러면 누가 더 커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더 큰 거예요. 아시겠죠? 마이너스 2, 헷갈리게 나올 수 있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3분의 1은 누가 더 커요? 마이너스 3분의 1. 네, 얘가 더 큰 거죠. 왜냐면 이 한 칸을 봤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란 얘기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면 그러면 이렇게 2등분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건데 마이너스 3분의 1은 다른 색깔로 표시하면 3등분을 했던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더 오른쪽에 얘가 있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이 더 큰 거다. 포인트는 뭐예요? 음수는 절대값을 했을 때 작은 수가 아이고 작수래. 작은 수가 큰 거다. 더 크다.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딸꾹질 계속. 딱국지? 네. 옛날에는 딱국지라면 몸 처먹었다 그랬는데.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는 거다. 자, 이게 수직선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절대값 중에서 제일 작은 수는 뭐냐? 그러면은 뭐가 제일 작죠? 절대값 한 값 중에서 제일 작은 수는 뭐예요? 1. 0이죠. 0이 제일 작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 그거보다 이제 큰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절대값이 가장 작은 수는 0이고 여기 써있죠? 2번에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절대값의 거리 여기 거리라고 나왔죠? 절대값이 네, 거리이므로 0 또는 양수여야 된다. 자,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뭐 다 외워야 되는 거여서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얘는 좀 같이 좀 볼까요? 몇 개만. 자, 점의 위치를 나타낼 때는 항상 네, 기호를 쓰시고 그 다음에 그 숫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이해하시죠? 네, 그러면은 B는 뭐예요? 분수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B는 뭐죠? 2분의 1. 몇 칸이야? 숫자를 잘 보세요. 지금 몇 등분 했어요? 한 칸에. 마이너스 1과 2분의 1. 자, 대분수 안 쓴다 그랬어요. 3분의 2. 마이너스. 지금 몇 등분 했어요? 한 칸을. 몇 칸이야 지금 이 사이에? 5칸이잖아. 그럼 5분의로 시작하셔야죠. 5분의 몇 칸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7칸이죠. 7. 네, 5분의 7인 거야. 물 자. 마셔도 돼요. 왜 지금 물 마셔? 아까 갔다 왔는데. 기다려. 설명하고 있잖아. 안 돼. 자, 그 다음에 얘는 2칸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분의 2. 왜 딱꼭지 나와서 죽겠어? 침을 삼켜. 그 다음에 D는 플러스 1. 2는 얘는 몇 칸이니? 0부터 지금 여기까지 몇 칸이에요? 14칸이네? 네, 플러스 5분의 14. 자, 이렇게 답을 쓰셔야 합니다. 카스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유의해야 될 게 니네가 지금 대답을 못한 이유가 있죠? 숫자 하나의 칸수가 몇 칸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칸수. 네, 그게 분수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5칸 중에 한 칸이면 5분의 1, 5칸 중에 한 칸이면 5분의 2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네, 그거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찍으셔야 되는 거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칸수 잘 보시고 네,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도 잠깐 보고 가면 마이너스 9의 절대값은 부호만 안 쓰시면 되는 거죠. 식으로 쓸 때에는 마이너스 9에다 이렇게 짝대기 2개를 한 거고 답을 쓸 때에는 9 얘는 6 그 다음에 절대값이 3인 두수도 네, 절대값이 3이라는 얘기는 뭘 절대값 하면은 3이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안에 뭐가 들어가면 3이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2개가 들어갈 수 있죠. 더하기 3이 들어가도 3이 되고 빼기 3이 들어가도 3이 되고. 죽겠어? 마시고 와야 되겠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절대값을 확인할 수 있다. 이해돼요? 다 기억나? 네. 기억나요? 네. 넘어가요 그러면. 잘 하실 거라 믿겠습니다. 자, 뭐 이제 문제는 풀어보시면 되는 거여서 나중에 풀어보시고요. 네. 우선 거기까지만 설명하죠. 네. 계산이 한참 남았네. 하려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